어때요?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통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면회를 30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면회를 하면서 네. 뒤에서 이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뒤에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네. 무서운데요? 네, 보호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 또 이 비자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한국 여권의 파워가 엄청 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맞습니다. 뭐 여권으로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갈 수 있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자 문제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거 관련돼서도 좀 이렇게 사건을 맡으시거나 변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사건도 제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외국에서 그 비자를 받고 네. 한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네. 지금 비자 연장을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제 기간 안에 네.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네. 혹은 이제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도 네.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에서 네. 그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적발이 돼서 네.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네. 보호되고 계신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쫓아내던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떻게 지금 그런 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 보호가 된다는 게 네. 말이 보호지 네. 어쨌든 거주의 이전 자유를 박탈당하고 네. 그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원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조 자체가 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 추방을 억지로 하는 기조는 아니라서 우선은 보통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그런 변호는 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맡았던 사건은 처음부터 저한테 비자 연장을 의뢰하신 분은 아니고 네. 비자 연장이 잘 안 돼서 네. 불법 체류를 몇 년간 하시다가 네. 이제 단속에 걸려서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보호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호를 맡기시는 건가요? 그분은 사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싶으셨는데 네. 실제로 난민의 요건이 굉장히 좁아서 현재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데 네. 난민 신청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다만 난민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허가가 안 될 경우에 네.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는 한 추방은 안 시킨다. 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은 그 보호라는 이름으로 계속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게 뭐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 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네. 그 나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그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미국 가서 계속 머물고 싶은데 비자 연장이 안 된다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외국인 분들이 진짜 한국에 와서 비자 문제 때문에 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되게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 실제로 그런 사건을 해결하시려면 현장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자주 가시는 이런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요즘 뉴스 보면은 막 미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막 한국인 분들 이렇게 추방하고 이런 무서운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사무소 분위기는 어떨까? 근데 이제 또 변호사님 직접 가보셨을 것 같아서 네. 관리 사무소에서는 비자 연장을 한다거나 네. 뭐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네. 혹은 이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분들에 대한 면회 등등을 하러 가는데요. 네. 이제 저는 한국인으로서 네. 그 방문하는 거지만 사실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지 네. 명확히 이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기는 합니다. 아, 그 네. 딱 거기 갔을 때요. 네, 처음 들어서면은 이 업무는 여기에서 해결하고 이 업무는 이쪽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보통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게 되는데 아, 거기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면은 네. 이런 업무를 신속히 좀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면회를 30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면회를 하면서 네. 뒤에서 이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뒤에서 지켜보시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네. 무서운데요. 네, 보호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네. 네, 그런 조금은 무서운 느낌이 있죠. 그러면 보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좀 어떤 환경에서 보호가 되고 계실까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감옥처럼 돼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뭐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아서 네. 정확한 환경은 모르지만 면회라는 게 실제 뭐 서류도 저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칸이 있지도 않고요. 네, 서류나 이런 걸 전달하고 싶으면은 직원분들 통해서 직원분 통로로 전달드리고 그 외국인분 저 이쪽에 마이크가 이제 각각 있고 네.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리벽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되게 살벌하네요. 그럼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걸로 이제 만약 변호사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 서비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네. 오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지만 네. 보통 그렇게 그쵸,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네. 바로 우선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고 최초 상담은 최소한 받으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인 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리를 연구해서 네. 내가 끝까지 해결해야겠다. 이거는 사실상 GPT한테 물어보고. 네, 사실 GPT도 네.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그쵸, 때문에 네.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저는 GPT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네.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네. 명확히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나 다른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은 네. 거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적 해결은 그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필요할 때 어떤 변호사님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 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좀 꿀팁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법률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통이 전제돼야 되는 거라서 네. 먼저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분들의 경우에는 네.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우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사건은 뭐 비자라든지 뭐 난민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외국인 사건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게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고객분들한테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먼저 사건을 책임지고 네.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군다나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국 분들보다는 그쵸.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또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좋은 변호사님을 우리 이한일 변호사님 같은 그런 변호사님을 잘 찾아서 외국인 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외국인 분들이 또 한국에 와셔서 아까 말씀하신 뭐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는데 뭐 교통사고나 사기 네. 다른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인 분들이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도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외국인 분들인 한국인 분들이나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기회가 있을 때 네. 보험금 청구해놓고도 보험사에서는 사실은 애매하다 싶으면 네.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주겠다. 보험. 네.
그러니까 이러한 판례가 있었으니 이번 사건도 이런 판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례도 실제로 수행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고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이 판례를 적용을 받을 사건이 아닌데 없는데. 왜 지급 거절을 했지? 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네. 이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된 판례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지급 거절은 부당한 거절이다 네. 라고 이제 의견서를 작성해서 네.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가 전액 지급 거절 됐었는데 네. 실제로는 의견서를 받고 전액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또 외국인 분이셨던 거고요. 네, 외국인 분이셨습니다. 이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하고 말 게 아니라 네. 진짜 뭔가 전문가 변호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하면은 네. 안 될 것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은 네. 정말 법과 제도를 더 약간 모르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큰 대형 보험사에서 네. 지급 거절했으면은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한국 법에 따라서 안 되나 보다 라고 보통 수용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시는데 꼭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맡은 사건도 있는데 이미 그 앞에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급 거절 당하면 그냥 돌아서서 가는 경우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영상을 보신 외국인 분들 네. 포함 이제 한국인 분들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네. 한 번 더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네. 물어보고 네.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큰 금액에 대해서 네. 청구를 했는데 실제 지급받지 못하면은 네. 보험사의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서 네. 명확히 여쭤보시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실제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지 판단 받으신 후에 실제 사건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변호사님이랑 진짜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 한국에 계신 외국인 분들을 위한 이런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이런 외국인 분들 그리고 외국인 분들 관련된 분들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유튜브 출연 제안을 받고 나서 네. 제가 했던 업무들을 돌이켜 보면서 네. 실제로 어떤 외국인분들의 어떤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요. 덕분에. 네. 네. 그리고 실제 제가 수행한 사건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는구나 하고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다 궁금한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우리 이한진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이한진 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MGF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